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용산 대통령실이 명실상부한 지인들의 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인들을 무더기로 채용하며 이게 대통령실인지 친목계 모임인지 아니면 동아리인지 알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른 건데요. 지인 채용이 더 얼마나 있는지도 파악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드러난 것만 이 정도인데 더 얼마나 많은 지인들이 암약하고 있을까요? 이러니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 일이 만무한 거죠. 최순실을 국정농단으로 감옥에 보낸 윤석열이 벌이고 있는 내로남불 작태에 모든 국민들이 당황해하고 있는데요. 용산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이 아닌 지인들만 모여 살고 있는 용궁이었습니다.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논란 후 폭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국힘당 권선동 당대표 직무대행이 추천해서 대통령실 행정요원으로 채용됐다는 우모 씨. 그런데 알고 보니 우 씨의 아버지가 권 직무대행의 지역구 선거관리위원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민주당은 이해 충돌이 아니냐며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중립을 지켜야 할 지역선관위원회 자녀 취업을 청탁받아 사적 채용 압력을 행사했다면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 채용 청탁의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봐도 이해 충돌을 넘어선 유착 관계로 보여지는데요. 이건 채용 청탁으로 봐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과거 권 직무대행이 강원랜드 채용 청탁 비리 전력과 맞물려 또 다른 의혹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권 직무대행이 자신이 추천했고 9급이 아닌 7급으로 이야기했다고 당당하게 말한 겁니다. 윤핵관인 권 직무대행이 청탁을 추천이라는 말로 물타기 하며 사실상 또 꼽아넣기를 한 건데요. 이젠 대놓고 아무 꺼리낌 없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강릉 지인의 아들로 대통령실 9급 행정요원으로 채용된 우모 씨는 과거 윤 대통령 대선 당시 1,000만 원의 후원금을 낸 것까지 드러나면서 사적 채용 논란이 더욱더 불거졌는데요. 그러자 국힘당 권선동 대표 직무대행이 황급히 진화에 나섰습니다. 권 대행은 어제 오후 기자들과 만나 우 씨를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 역량도 충분하다며 대선 당시 캠프에서 고생해 자신이 대통령실에 추천했다고 말했는데요. 또 높은 자리가 아니고 행정요원 9급으로 들어갔는데 뭘 그걸 가지고 그러냐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제원 전 당선인 비서실장한테 물어봤더니 대통령실에 안 넣었다고 해서 넣어주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그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며 자백 아닌 자백까지 했는데요. 압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더 기가 막힌 망언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나는 7급에 넣어줄 줄 알았는데 9급에 넣었더라. 우 씨가 최저임금보다 한 10만 원 정도 더 받는다며 내가 미안하더라. 강릉 촌놈이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냐는 황당한 발언도 덧붙였습니다. 이어 한 발 더 나가 자신의 SNS를 통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박성민 전 청년 비서관을 거론하며 25살 청년을 청와대 1급 비서관으로 임명한 것은 공정한 채용이었냐고 반문하기도 했는데요. 또 과거 전 정부를 끌고 와 너희는 잘했냐고 되새김질을 한 겁니다. 우 씨의 채용이 공정한 채용이었음을 강변하고 나선 건데요. 논란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당초 윤 대통령과 권 대행의 강릉 지인인 우 씨의 아버지는 중소기업 사장일 뿐만 아니라 권 대행의 지역구인 강릉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해 충돌을 넘어선 특수관계, 지역구 정치인과 토 세력 간 유착 관계였던 거죠. 민주당은 채용농단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권 대행 측은 이에 대해 별다른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힘당은 이해 충돌 여부는 면밀히 따져봐야 하겠지만 대통령실의 채용 절차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언제부터 개나 소나 일할 수 있는 꿈의 직장이 된 걸까요? 또 9급, 7급을 자기 맘대로 정해서 꼽아넣기가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데요. 이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문제가 없다는 것 자체가 불가사의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걸 우리는 매관 매직이라고 하죠. 나라가 망하는 건 한순간입니다. 뒤늦게 밝혀진 놀라운 사실 하나가 저희를 충격을 넘어 경악시키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과문이
사실은 박지원 씨가 작성해 자신이 홈피에 올린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15일 짤짤이 발언 파문과 관련해 지난 5월 당 홈페이지 공지란에 올린 사과문에 대해 나는 사과문을 본 적이 없다며 사과문은 박지원이 쓴 거고 박지원이 올린 것이라고 폭로했습니다. 그는 이날 이수역 아트나인 메가박스에서 열린 영화 그대가 조국 최강욱 의원과 함께하는 특별 GV 상영회에 참석해 관객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같이 답했는데요. 이런 사실은 유튜브 채널 고양이 뉴스 원재윤 PD가 전했습니다. 최 의원이 언급한 사과문은 지난 5월 4일 밤 10시경에 게시된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의도한 바는 아니었을지라도 저의 발언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입으신 우리 당 보좌진님들께 사과드립니다. 또한 검찰개혁 입법과 지방선거 승리에 전력을 쏟고 있는 당 지도부의 분란을 일으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모욕감과 불쾌감을 느꼈을 국민 여러분께도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공사의 자리를 불문하고 정치인으로서 모든 발언과 행동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는 점을 약속드립니다. 국회의원 최강욱. 돌이켜보면 최 의원의 성희롱 발언 의혹을 처음 폭로한 헤럴드 경제는 일부 여성 보좌관의 제보를 듣고 4일이 지나도록 팩트체크 없이 5월 2일 그대로 보도했는데요. 이어 당시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 역시 아예 이를 기정사실화하며 이날 당 윤리심판원의 징계 검토를 지시하고 최 의원에게는 강력한 수위에 사과문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사자인 최 의원에게 이런 방구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는데요. 난데없이 뒤통수를 맞은 최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마지못해 수습 차원에서 법사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검찰개혁 관련 논의가 진행되는 비공개 줌회의에서 심각한 분위기를 환기하기 위한 가벼운 농담에 불과한 발언이었음에도 그 취지가 왜곡되어 보도된 것에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박 위원장은 이후 시도 때도 없이 최 의원의 문제를 들추고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지난 5월 4일 밤 10시경 마치 최 의원이 작성해 올린 것처럼 이른바 가짜 최강욱 사과문을 만들어 당 홈페이지에 올렸는데요. 박지원이 최강욱으로 빙의해 버린 일이었던 겁니다. 이후 6월 20일 당 윤리심판위가 당원권 6개월 정지를 결정하던 날에는 오늘 최 의원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민주당이 국민이 원하는 혁신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는데요. 그는 최 의원은 윤리심판원 출석을 미루며 징계 처리가 미뤄졌고 비대위원장이었던 제가 비상징계를 요구했지만 우리 당은 수용하지 않았다며 결국 선거 뒤 윤리심판원에 징계하겠다고 국민께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키는 날이 오늘이라고 거품을 물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여가 지난 15일 최 의원이 관련 사실을 폭로한 건데요. 결국 박지원은 최 의원의 이름을 도용해 사과문까지 가짜로 만들어 당의 공식 홈페이지에 버젓이 올린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공문서 날조로 인한 형사처벌도 불가피해 보이는 사안인데요. 이는 단순한 관종을 넘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위법행위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삐뚤어진 청년정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력의 개꿀맛에 취한 26살 관종의 몸부림은 그럼에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